네, 양시장 분위기 크게 변동 없습니다. 보합권에서 머무는 가운데 강한 쪽은 이제 초전도체, 전력 설비, 원전, 진단 키트 이 정도 순서가 되겠고요. 반대로 좀 약한 게 가상화폐나 DDR5 통신 장비 이쪽 부분에서의 약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오르는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슈 딥다이브를 통해서 관련된 주제들 다뤄보고요. 종목들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연호 팀장 그리고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슈 딥다이브 첫 번째 주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전기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국제에너지기구 쪽에서 이러한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전기의 시대 어떠한 쪽으로 흘러가고 또 종목이라든지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손연호 팀장께서는 이 전기의 시대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격하게 공감하고 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보통 우리가 이런 전기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전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본다고 한다면 한국전력이 수혜를 입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투자분들께서는 어디가 낙수효과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 에너지청인 이제 IEA가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데이터 센터 건축을 통한 전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전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전력밖에 없다 보니까 또 한국전력을 투자하다니 이제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 많이 무겁다.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가기 힘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랑 전선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력 설비랑 전선 같은 경우는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긍정적인 뉴스는 꾸준하게 나오는데 이 긍정적인 뉴스랑 종목이 움직이는 빈도가 예전보다 좀 둔해졌어요. 옛날에는 뉴스만 나왔다고 하면 상승하고 수주나 수요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일간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근데 실적이 확인되고 나니까 오히려 투자분들께서 겁이 생겼는지 아니면 그 이후로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나 아니면 지정적 리스크나 대선 리스크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력 설비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좀 깎였다. 그다음에 전력 설비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한 지가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됐는데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는 전력 설비랑 전선이 실적 확인이 되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 이슈를 판단하면서 이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단기적인 관점으로 수익을 내고자 한다고 한다면 전력 설비랑 전선이 움직이는 걸 보고 매매하는 게 낫고 내가 그런 것들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전력 설비는 결국 실적 향상세가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모아가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국제에너지기구의 리포트를 보고 나서 전력 설비랑 전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이 전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된 계기에는 이제 해외 뉴스도 있고 국내에서도 이 반도체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용인 산업, 용인 클러스터에 6기가와트시 규모의 전력 공급을 연내 마련하겠다라고 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8.8조 원가량의 규모를 이제 반도체 산업에 지원을 하면서 전력 공급을 연내 마련키로 하면서 이 전력 설비 이바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전선 관련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는 게 구리 가격이 이제 분봉상으로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선도 최근 구리 선물 가격도 최근 1개월 동향을 보면은 바닥이 한 3.8달러였고요. 고점이 4.6달러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3거래일 정도 4.15달러, 4.2달러까지 이제 단기적 차익이 나왔다가 불과 이 3시간, 6시간 만에 4.38달러, 4.39달러까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전선 관련 종목들이 좀 수급이 오는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저는 전력 설비랑 전선은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단기적으로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 뉴스가 나왔을 때 거래 대금이 실리는 걸 보고 접근하는 걸 권해드리고 나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자라고 하신 분들도 권해드리는데 분할 매수 잘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수익 가져갈 수 있는 섹터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인해서 예전만 못해졌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들 중에서 관심주는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전력 설비는 제가 늘 노래 부르던 종목이 HD현대 일렉트릭이었죠. 네, 맞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 효성중공업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딱 차트만 봤을 때 효성중공업이 더 매력적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전력 설비만 보겠다. 오로지 그냥 수주, 네. 실적
퍼포먼스 이것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H현대 일렉트릭을 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사실 그런 것들보다는 차트잖아요. 차트랑 수급인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죠. 차트랑 수급은 확실하게 효성중공업이 낮습니다. 그럼 왜 효성중공업이 나을까라고 한다면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고 저평가 매도가 근소하게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0일의 선행포가 21 정도, 네. H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17 정도, 효성중공업 14예요. 21과 17과 14는 예를 들어서 이 섹터가 뭐 철강이었다, 화학이었다, 뭐 섬유였다 이거면 차이가 큽니다. 그렇죠. 차이가 큰 건데 네, 그렇죠. 전력설비 반도체 2차 전지를 보면은 요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수주 잔고도 사실 H현대 일렉트릭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 2등이고 LS 일렉트릭은 수주 잔고가 제일 낮습니다. 적은데 이 LS 일렉트릭이 미국에다가 점유율을 키우겠다라는 선전포가 나왔기 때문에 네. 미국 뭐 전력설비 노후 교체 수요 이런 뉴스 나왔을 때는 LS 일렉트릭이 확실히 많이 움직인 경향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효성중공업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 효성중공업은 전력설비뿐만 아니라 플랜트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플랜트 건설 분야가 수익성 개선이 될 거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과도한 저평가 매력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전력설비 효성중공업 말씀드리고 전선은 이것도 전력설비 마찬가지예요. 대동소이합니다. 네. 이 전선 업체들이 잘한 분야가 있고 호황을 누리는 분야가 있어요. 근데 어떤 분야가 부각되냐에 따라서 그걸 탄력이 알아야죠.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진전기가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고 네. 일진전기는 전선 기업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같은 물량을 팔았을 때 가장 많이 남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진전기가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수가 증가했을 때는 그 수혜가 있고 신공장 가동에 따른 올해 하반기랑 내년 상반기에 실적 퍼포먼스 강하다라면서 오늘 거래 대금과 외국인과 기관의 픽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라고 판단돼서 이 두 종목을 다 픽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과 일진전기, 전기의 시대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께서도 이 IEA의 이런 보고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탄소 배출이 감소에 따라서 이제 화석 연료가 준다라는 거고요. 뭐 전체적인 이제 전기 사용량은 늘는데 이런 이제 화석 연료 관련돼서 부분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부족한 부분을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원전이 채울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2030년도 정도가 되면 전체 전력 생산의 절반 이상이 그다음 신재생이나 원전이 이제 차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이 13.7%, 그러니까 원전이 9.8%를 차지하니까 한 뭐 23.5% 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2배 정도 발전이 이제 확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친환경 관련된 발전 설비에 대한 투자가 지금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발전소가 증가하면 전력 설비 관련된 그런 투자도 같이 확대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대신 이제 친환경 관련 발전소와 그다음에 전력 설비를 좀 나눠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친환경 발전 분야는 미국 대선 영향에 따라서 아마 차기 행정부가 누가 될 거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트럼프 후보의 그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합주 중심으로 트럼프 후보가 약간 우세하다라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친환경 발전된 발전소 관련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관련된 산업이 뭐 위축이 된다라기보다는 아마 친환경 관련된 발전소 가에 대한 이제 투자는 뭐 트럼프 후보가 되든 해리슨 후보가 되든 전부 다 확대가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다만 그 속도가 상당 부분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에 따라서 친환경 발전 관련된 부분은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은 양 후보 어느 후보가 되든 관련된 투자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 이제 전력 설비가 지난 50년대에서 60년대 정도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발전 설비가 상당히 노후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는 향후 한 5년에서 10년 정도까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 최근에 조금 주가가 주춤거리고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은 이제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관심주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뭐 효성중공업 뭐 같이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이와 그렇죠. 더불어 이제 LS 일렉트릭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미국의 대선이 이제 몇 주 안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함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 뜨겁죠. 원전으로 눈을 돌리는 빅테크. 이제는 구글에 이어서 또 아마존도 합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젠 전기 갖고 전기의 시대고 전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임순재 대표께서는 이번 빅테크의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뭐 빅테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전력을 사용함에 따라서 이거를 뭐 어떻게 외부에서 끌어오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그런 이제 네. 생산을 돌입을 하는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뭐 아마존이 이제 전일 이제 발표를 했죠. SMR 관련돼서 3건에 대해서 5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거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뭐 워싱턴주나 그다음에 보지니아주와 같이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 중심으로 지금 이제 SMR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만 뭐 이번에 이제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도 SMR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구글, MS, 오픈 AI 전부 다 이제 뭐 AI를 통한 AI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금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이로스 파워를 통해서 SMR을 통한 이런 이제 전력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3마일 원전을 재가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와 이런 20년 동안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뭐 오픈 AI 같은 경우도 핵융합 스타트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을 만큼 이런 차세대 그런 원전의 이제 대규모 이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 데이터 센터에 비해서 2배 이상 전력이 필요로 합니다. 뭐 그런 이제 전력을 빠르게 공급받기 위해서 이런 SMR에 대한 그러니까 이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SMR에 대한 그런 이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투자를 SMR에 대한 이제 향후의 미래 성장성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게 투자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같이 주목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만 이제 3마일 이제 원전을 재가동을 하면서 이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2028년부터 전력을 공급받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SMR을 공급을 받는 업체들은 빠르면 2030년이고요. 그 이후에 전력을 공급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SMR에 대해서 뭐 빠르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아직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MR은 아직도 기술이 개발 중에 있는 그런 사업 분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인증을 받고 있는 SMR은 지금 뉴스케일 파워의 소형 SMR 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상업용 SMR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원자력위원회에서 다시 지금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인증을 받은 회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인증이 언제 받을지 뭐 빠르게 받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인증받는 시점이 아직도 불명확한 거고요. 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술 개발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SMR에 관련돼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당장 뭐 실적이 나온다라기보다는 2020년대 후반 이후에나 실적 관련된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테마 성격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을 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이슈가 나올 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SMR은 꼭 2차 전지의 전고체 같은 그런 느낌을 네, 받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좀 가능성 중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팀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앵커님 비유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랭킹쇼를 보다 보니까 원전 관련 종목들 종목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께서 이제 좀 안전하게 현금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늘 전력 설비랑 원전을 어떻게 비교를 해드리냐면 네. 이 한국전력을 저라고 보면은 제 이제 신경계랑 핏줄은 이제 전력 설비고 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먹는 점심밥은 이제 원전이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매 관점인 거죠. 이 손요로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손요로가 무겁다 보니까 네. 변동성이 작으니까 전력 설비를 매매하게 되고 전력 설비가 가격이 움직이다 보면은 전력 설비를 뭐 먹고 돌리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다 보면은 이제 원전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석 연료 이런 것들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지만 화석 연료가 뭐 무한하지 않다라는 뷰도 있고 그렇죠. 환경 오염도 있다라는 뷰가 있으면서 신재생 에너지로 가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은 열심히 짓고 있고 원전 같은 경우 폐기가 됐다가 이제 부활을 앞두고 있는데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이 이 늘어나는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늘어나는 이 전력 설비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겠다는 뷰가 있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정보청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구글에서 소형 모듈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구글 뉴스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네. 국제에너지기구 IEA 뉴스가 오늘 나왔어요.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겠다 이런 뷰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 정부 우리나라 정부도 이 원전 관련해서 체코 원전에 대한 최종 수주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원전은 아직은 중장기 투자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력 설비 이런 것들도 정말 상반기에는 막 긍정적으로 보다가 전력 설비를 욕하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좀 아쉽다라고 말씀하신 분 계셨고,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당 측에서 밀다 네. 보니까 주가가 좋을 때 좋다 하다가도 주가 안 좋으니까 엄청난 비난이 막 옵니다. 근데 또 오늘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데 네. 이 원전 관련 종목들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전력 설비는 단기도 되고 스윙도 되고 중장기도 되지만 원전은 중장기로 권해드리기 위해서는 한 2, 3년 정도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기술 개발을 넘어서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SMR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중장기보다는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왔는데 대장주랑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뭐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면서 적자 기업인데 원전 뉴스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보다는 개인 투자분들 위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 스윙으로 접근할 종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자 시기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종목들은 어떤 거를 보십니까? 네, 저는 일단 스윙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다라고 판단하고 대장주로 있고요. 보시는군요. 그다음에 스윙 관점으로 모아가는 종목 우리기술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원전 관련 이야기 할 때마다 우진엔텍이랑 BHI를 강하게 맞아요. 밀어왔었는데 네. 나라가 버려서 이 둘을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비슷한 거로 보시는 거죠. 내가 네.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 우리기술도 조금 부담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한전산업인 한전기술, 한전 KPS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전 관련 종목들이 참 이거를 이제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이야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화요일날 이제 수요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부터 시세가 본격적으로 붙은 다음에 어제 시간에서 조금 더 움직인다고 오늘 갭상승해서 시작했다가 단기 차익 나온 다음에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이 좀 소폭 밀리다 보니까 네. 원전 관련 종목들을 다시 수급이 붙으면서 우진엔텍이랑 BHI가 강한 시세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매 잘하신 분들 우진엔텍이랑 BHI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익 관점으로 난 좀 일주일, 2주 안에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두산 에너빌리티나 우리기술 나는 한 달 정도 보유했다가 이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을 때 낙수 효과를 얻으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한전산업이 한전기술, 한전 KPS처럼 한전자 들어간 종목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개 시대에서 원전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알아봤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제 얼른 공개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오늘 부진해요. 예, 부진합니다. 현대차, 기아 모두 다 오늘 약한데 덜컹대는 자동차주 무엇이 문제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뭐 새로운 차도 나왔고 좋은 얘기나 아니면 조금 좋은 얘기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많이 밀리니까 이건 그냥 수급성의 이유인 것인가라고까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그럼 손여로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왜 덜컹거립니까? 정말 저도 앵커님 말씀대로 악재는 없다. 이렇게 네, 판단합니다. 없어요, 별로. 악재는 없는데 네. 재료들이 많이 노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진의 개념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회에서 뭐
유럽이랑 미국 등지의 수출이 나왔다 했을 때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몇 프로 증가했다 이런 뉴스를 네. 많이 봤죠 이제. 많이 봤죠. 잘하고 있다라는 거 정도. 네,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실적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전에는 실적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네. 실적 퍼포먼스를 확인하고 나면 더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게 아니고 증가폭이 증가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때 그게 쉬우면 누가 수익을 이제 누가 손실을 보겠습니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거든요. 세상에. 현대차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10% 매출 증가하는데 천년만년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네. 현대차랑 기아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뭐 전월 대비 뭐 3% 4% 증가하고 있는 뉴스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뭐 테슬라나 토요타를 쫓아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는 네, 그렇죠.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줄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제 포드가 수주했다는 이제 배터리를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현대차한테 또 단기 재료가 노출될 수 있고 네. 밸류 지수에 대한 이제 투자분들 불신이 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 지수가 나왔고 11월에 ETF를 출시한다는 것 자체도 단기 재료 노출될 수 있는데 예. ETF 이 밸류 지수를 조정한다라는 것도 그럼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 편입이 됐는데 편입 비중이 증가할까요? 줄어들까요? 저는 이거는 거래소랑 이제 금융원에서 약간 좀 실수했다라는 거 인정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금융주라든가 네. 지주사가 편입이 증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미 편입된 기업들은 이제 비중이 준다는 것은 자리를 좀 이 비켜줘야죠. 현대차랑 네. 기아에 들어올 수 있는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이제 유입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의 영향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테슬라가 또 저번 주 금요일 날 아주 큰 재료를 노출시켜줬기 때문에 로보택시. 어떻게 보면은 완성차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투자할 유인들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운수 장비가 또 저번 주 수목금의 방산 섹터랑 더불어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단기 차익 나왔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완성차 같은 경우 실적이나 주가 수익 비율 PBR 기준으로 너무 저평가감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매수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자율 중에서도 확실하게 성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업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당연히 현대차는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당장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네. 매수는 가능해요. 근데 오늘 음봉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3일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 들어오면서 쌍바닥을 지지했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지 못하고 이탈했을 때는 다음 하방까지 충분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PBR도 사실 0.85 0.88까지 갔다가 네.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0.71,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12개월 선행포도 예전에 주가가 뭐 25만 원, 26만 원 할 때는 12개월 선행포가 한 7, 8 정도 됐다가 지금 또 20만 원 또 부가 내려오다 보니까 네. 12개월 선행포가 4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확실히 저평가를 또 갖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 주고 주주 이제 자사주 소각을 꾸준히 할 거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고 사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저는 떨어진 종목 못 사겠습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럴 수 있죠. 현대모비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자율주행 실적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현대모비스다라고 판단됩니다. 오토에버는요? 현대오토에버가 저 현대오토에버랑 현대모비스 둘 중에 네. 이 섹터가 너무 세다. 너무 세서 다 들어온다. 그러면은 현대오토에버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이제 현대오토에버 가져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네.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도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 자동차 이제 전도와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퍼가 굉장히 낮습니다. 퍼가 6 정도. 현대오토에버는 21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그 정몽구 회장이 지분 7%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 지분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는 네. 현대모비스가 좀 탄력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서 저는 오늘은 그러니까 현대오토에버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고 상황상? 오늘은 현대모비스다. 네, 상황상 모비스다. 예. 저는 현대오토에버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현대모비스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는 방송 자주 봐야겠어요. 자주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순재 대표께서는 자동차주의 이런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네.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 네,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인도법인 IPO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주가가 빠졌었던 여러 요인 중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판매에 대한 그런 이제 우려감 아니면 그런 게 좀 다시 좀 확산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미 지역 내에 뭐 전기차에 대한 판매
증가가 이제 상당 부분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미국 내에 일본 전기차에 대한 그런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미국 내에서 한일 간의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한 경쟁이 지금보다 좀 심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일본 혼다의 이제 중형 SUV인 이제 프롤로그가 3분기에 미국 판매가 차종으로는 5위를 기록하는 만큼 선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이뿐만 아니라 닛산 같은 경우도 뭐 전년 대비 한 65%, 그다음에 도요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5%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할 만큼 네. 일본 전기차가 미국에서 상당 부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 일본 브랜드에 대한 그런 이제 브랜드 파워가 어느 정도 이런 판매에도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트럼프 후보가 상당히 좀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합주 내에서 상당 부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네.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해외에서 수입되는 그런 이제 모든 물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타겟팅이 되고 있는 게 전기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이외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에 따른 높은 관세에 따라서 네. 아마 미국 판매가 둔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까지 지금 같이 시장에서 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이 뭐 여전히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4.8%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도 2.3% 증가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 자체는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이제 10월 말서부터 네. 이제 친환경 차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없어질 가능성도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수준은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딱 손이 나가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종목 그렇죠. 어떤 거 보십니까? 네, 그 중에서 뭐 친환경 관련돼서 뭐 전기차도 있지만 또 하이브리드 차량이 그렇죠. 또 네. 판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뭐 관련된 부품을 만들고 있는 네. 코리아 FT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임순재 대표께서는 오히려 덜컹댈 때 하이브리드 쪽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두 분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다음은 마켓 딥다이브 마지막 코너가 되겠는데요.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으로 오전장을 잘 복귀해 보고요. 오후장까지 함께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입니다.